793페이지에 여기 20년 특별회차 재무회계 이해 6번 일반 기업회계 회계기준서에 의한 재무대표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거래나 사건의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표현의 충실성이고요.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에 들어가고 재무정보가 특정 이용자에게 치우치거나 편견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중립성도 신뢰성에 들어가고요.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적시성인데 얘가 이제 목적 적합성에 들어가는 거고 6번 답은 3번이고 공유의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정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도 신뢰성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6번 답은 3번이고 7번 다음 계정 과목의 구분과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회계용어로 적절한 것은 임차료와 선급비용, 이자비용과 미지급비용, 비품과 감가상각비, 발생주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발생주의. 임차료와 선급비용, 이자비용과 미지급비용, 비품과 감가상각비, 발생주의에 대한 개념이고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유동성 배열법이고 4번이 틀렸죠. 자본은 자본금, 그 다음에 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선이 누계, 이익잉여금 5가지로 되어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선이 누계, 이익잉여금에서 8번에 4번 틀렸고 9번 생산성, 주식회사 생산성은 2020년 4월 1일 설립 시점에 액면금액 5,000원에 보통주 100주를 7,000원 현금 발행하였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5,000원 곱하기 100주면 50만 원이고요. 7,000원에 발행하고 현금 받았으니까 그러면 7,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70만 원이 되겠네요. 액면가액은 50만 원인데 현금 70만 원 받고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이 20만 원 발생합니다.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자산의 증가. 자본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나오니까 자본의 증가. 그죠? 답이 1번이에요. 가나. 비용 발생, 수익 발생, 부채의 감소는 나오지 않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을까요? 10번. 회계 순환 과정 중 결산의 본절차는 총계정원장과 분계장하고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겁니다. 총계정원장의 마감 절차와 관련해서 다음의 계정 과목 중 가장 나중에 장부 마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해요? 자산부채 자본을 먼저 마감해요? 응?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하죠, 그지? 예. 수익과 비용을
무슨 손익계정으로? 집합 손익계정. 이거 손익계정 마감하는 거죠, 그지? 손익계정 마감하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은 무슨 2월로 마감해요? 차기 2월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10번 답은 4번이 되겠죠.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에 이건 자본 항목. 매출원가는 비용, 이자 비용 비용, 이자 수익은 수익.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 그래서 10번 답은 4번이고 11번. 다음의 항목들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영업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인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는 그냥 비용입니다. 비용. 영업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이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이고 12번. 다음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된 내용들이다. 이들 중 해당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것이 아닌 것은 매입할 때 취득세 비용, 그치? 매입할 때 운임도 취득원가 들어가고 단기 매매니까 취득할 때 지급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죠, 그지? 단기 매매니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들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비용을 취득원가 가산합니다. 매도가 되니까 취득 시 수수료도 취득원가 가산. 비품의 가동에 필요한 설치원가나 조립원가도 취득원가 포함하고 13번. 주식회사 생산성은 장부상의 기말상품이 100개였으나 실제로 창고에 재고조사를 한 결과 80개가 남아있었다. 기말상품의 개당 구입단가는 100원이었고 감모손실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주식회사 생산성의 재고된 감모손실 금액과 분류로 올바르게 연관한 것은 무엇인가? 기말상품이 100개였다. 80개가 남아있었다. 그러면 20개가 감모수량이네요. 그지? 감모수량 곱하기 구입단가, 취득단가 또는 취득원가 100원 곱하면 2,000원. 그죠? 2,000원. 전부 다 무슨 감모? 정상 감모는 무슨 원가의 가산? 매출원가 가산. 답이 3번이고 비정상 감모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갑니다. 13번 답은 3번이고 20개가 감모수량이죠. 감모수량. 감모수량 20개 곱하기 취득단가 100원에서 2,000원이 정상 감모니까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14번. 다음 거래 내용은 어떤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례들이다. 이들 항목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의 용어로 적절한 것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는 무슨 가, 공가? 세금가, 공가.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은 어떻게 다 비용에 대한 게 나온 거네, 그지? 세금가, 공가도 이것도 비용이고, 평가 손실도 비용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비용입니다. 자본거래,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아니죠, 그지? 이거 다 무슨 거래? 손익거래에 들어가네, 손익거래. 됐을까요?
수익적 지출은 예, 유형자산, 그치? 유형자산이나 이런 유형자산에 대해서 예, 능률 유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수익적 지출이고요. 15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예, 생산성 공부 주식회사의 2018년 10월 1월 15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오. 손실은 마이너스로 표기한다. 생산성 공부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5일 50만 원에 취득한 단기 매매증권을 2018년 1월 15일 54만 원에 처분했는데 17년 12월 30일 결산 때 공정가치가 얼마? 46만 원. 그럼 장부가액이 46만 원이죠. 그지? 장부가액 46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으니까? 54만 원에 팔았으니까 8만 원만큼 처분이익이 나와요. 근데 예, 손실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8만 원 양수로 적으면 처분이익, 8만 원 음수로 적으면 처분 손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만 원 그냥 적으시면 되고 옆에다가 처분이익까지 적는다고 해서 채점에는 영향은 안 미쳐요. 근데 처분 손실일 때는 꼭 앞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해달라는 얘기야. 16번. 다음 주어진 무릉의 자료로 매출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보는 게 매출 총액인데 순매출액이 50만 원이고 여기서 이제 무슨 원가 우리 빼줘야 돼? 매출 원가를 빼줘야 되죠.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기초 상품이 15만 원. 단기 매입액이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이렇게 더한 거 우리가 판매 가능액이라고 얘기해. 판매 가능. 기초 상품하고 단기 매입 더한 금액을 우리가 무슨 가능액?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이 얼마니까?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매입한 금액이 3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50만 원 팔 수 있는데 예, 기말 상품이 얼마 나왔으니까 기초도 15만 원, 기말도 15만 원이네요. 그지? 매출 원가는 35만 원. 매출 원가 35만 원을 빼주면 예, 매출 총익은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매출 총익은 15만 원. 16번 답은 15만 원이고 답을 쓸 때 여기 단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이라고 단위가 나왔으면 만 원이라고 나왔으면 15라고 쓰면 되는데 예, 그런 단위 없으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17번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 등으로 기술할 때 가로에 공통적으로 적당한 용어는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와 관련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 원가와 관련 비용을 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이네, 신뢰성. 17번 답은 예, 신뢰성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20년 예, 특별회차의 재무회계 파트 이런 문제는 다 끝났고요.